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투스타 출신 어머니가 딸을 위해 펼친 완벽한 구출 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살고 계신 지역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나영과 박경숙 모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바람이 가볍게 불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립초등학교 3층 교무실에서는 이나영이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교실에는 따뜻한 햇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영은 32세,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현수 오빠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째 교제하고 있는 조연수였거든요. 여보세요, 오빠. 나영아, 뭐해? 현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35세인 그는 IT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어요. 키 180에 단정한 외모, 거기에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력까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영을 부러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얘기를 하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1년 동안 교제하면서 현수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거든요. 데이트 비용을 항상 그가 부담했고 나영이 힘들어하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네, 있어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는 나영은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는 언제나 특별한 날인만 그 레스토랑을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프로포즈일까? 나영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 7시 레스토랑에 도착한 나영은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현수를 발견했어요. 그는 깔끔한 블랙 수트를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빨간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늦었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현수는 일어나서 나영의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나영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도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리니 좋아요. 나영이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침내 꿈꾸던 순간이 왔습니다. 완벽한 남자와의 완벽한 프로포즈.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나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나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니 박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경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다져진 침착함이 묻어났어요. 58세인 그녀는 예비역 투스타 장군 출신으로 육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온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현수 오빠가 프로포즈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경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였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어요. 사실 경수는 몇 번 현수를 만나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도 그렇고 가끔 나영을 대하는 태도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그래요? 안 좋아해요? 아니야, 기쁘다. 다만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엄마, 현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성공한 사업가의 외모도 좋고 경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어요. 30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평가해 왔던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연수라는 남자에게는 뭔가 숨겨진 면이 있다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10월의 맑은 가을에 서울 한복판의 고급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나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현수는 턱시도 차림으로 신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경숙은 어머니석에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현수에게 머물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현수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시기가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신랑께서는 신부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나영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신부입니다. 현수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경수군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회자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자 현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영의 팔을 살짝 꽉 잡는 것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경숙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30년간 군에서 다져진 관찰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연수라는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떠나는 날 경수군은 나영을 따로 불렀어요. 나영아, 결혼 후에도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 당연하죠,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의 진지한 표정이 조금 의아했어요. 결혼식 날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현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경수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원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영은 현수와 함께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고 현수가 혼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나영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여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매일 저녁 현수는 나영이 퇴근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누구랑 이야기했어? 몇 시에 끝났어? 왜 평소보다 10분 늦었어? 나영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은 동료 교사 민주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민주는 나영의 절친한 동료로 결혼 전부터 자주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여보, 오늘 민주 언니랑 저녁 먹고 올게. 나영이 화장을 하며 말하자 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굳이 밖에서 먹어? 집에서 먹으면 안 돼? 가끔은 밖에서 친구들과도 만나야죠. 결혼했다고 해서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돼? 나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현수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 밖이 위험하잖아. 늦게 다니면 안 좋아. 현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영은 뭔가 서늘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던 터라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녁 내내 현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몇 시에 끝나? 누가 더 있어? 술 마시지 마. 민주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영아, 현수 씨가 너무 관리하는 거 아니야?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나영은 남편을 감사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집에 돌아간 나영이 현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9시에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 10시 반이야. 언니가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만나지 마. 얘기가 없네. 나도 걱정된다고. 그날 밤부터 나영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현수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약속을 잡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경숙은 딸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거의 매일 통화하던 딸이 이제는 며칠에 한 번씩만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나영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엄마 신혼이잖아요. 집안일도 배워야 하고 바빠요. 나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경수군은 뭔가 달라진 딸의 목소리, 톤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밝고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그게 현수 오빠가 이번 주말에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현수도 같이 오면 좋을 텐데. 아, 그게 아니라 다음에 갈게요. 엄마 전화를 끄는 경수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위축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그녀였기에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이번에 경수군은 직접 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실례인 것은 알았지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는 것 같아 밖으로 나와서 나영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영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수차례 했는데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현수와 나영은 집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벨이 울리자 월패드에 비친 장모님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보고만 있었죠. 주방에 있는 나영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냥 잡상인이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슬쩍 나영의 핸드폰을 안방으로 가져가서 장모님께 온 전화 기록을 모두 지우고 서랍에 숨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다시 경숙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영은 엄마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었다고 기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현수는 이렇게 나영의 모든 것들을 나영이 눈치채지 못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날과 통화가 안 되는 것이 주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숙은 나영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영이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숙은 사위에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계속 다르게 연락을 하며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현수는 점점 더 나영의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거의 차단되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되었어요. 여보, 휴대폰 좀 보여줘. 왜요? 왜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랑 연락하는지 궁금해서 그러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현수는 정말로 나영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내용부터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나영은 점점 숨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그렇게 자유롭고 밝았던 자신이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남편의 관심이라고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영의 일상은 점점 더 통제받는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현수는 나영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확히 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5분만 늦어도 추궁했고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물어봤어요. 나영아, 오늘 김민주랑 뭘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 그냥 수업 얘기했어요. 수업 얘기가 20분씩이나 걸려? 나 다 봤어. 현수는 나영이 학교까지 몰래 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날 밤 나영은 처음으로 현수에게 항의해 보기로 했어요. 현수 씨, 이제 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죠?
순간 현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심하다고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현수 씨 목소리 좀 낮춰요.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너 지금 내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 현수는 갑자기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콩 소리에 나영이 움직였어요.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이 떨어졌습니다. 나영아, 너 지금 사랑해줘도 불만이라는 거야? 현수가 나영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나영은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따뜻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똑바로 말해봐. 현수가 나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나영이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현수가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현수의 표정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팔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인되었던 폭력성이 풀려나 버린 겁니다. 현수는 나영을 구속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다시 사과하고를 반복하며 나영을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도착하니 동료 민주가 다가왔습니다. 나영아, 너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얼굴은 힘들어 보이는데. 민주의 관심 어린 눈빛에 나영은 잠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이런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다고 결국에는 사과하는 남편을 믿고 싶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괜찮아.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피곤할 뿐이야.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나영은 우연히 현수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영의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나영과 현수의 결혼 사진을 SNS로 함께 보던 수진의 회사 동료가 현수와 같은 대학 동기였다고 현수 씨에 대해서 말해주더랍니다. 나영아, 현수 씨가 대학 때 분노조절 장애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대. 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를 자주 때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 후로 치료를 받았다는데 혹시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 나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젯밤 현수의 무서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나영에게 만약 현수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어요. 집에 돌아온 나영은 혼란스러웠어요. 현수가 과거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었다면 지금 자신에게 그러는 것은 분노조절 장애를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현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나영아, 오늘 뭐 했어? 평소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나영아 귀에는 이제 그 질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수업하고 집에 왔어요. 다른 건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현수는 나영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나영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 거야. 현수는 나영의 휴대폰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미리 말해. 말았지? 현수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나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잠든 현수를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나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현수의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영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2년 동안 경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출퇴근, 시간에 따라 전화를 겁니다. 경수의 남편이 암으로 하늘나라에 간 지 2년이 지나고 문 앞 동료 외동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그렇게 적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적적함은 참을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 점점 말수도 줄고 야유여가는 딸이 걱정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나영이는 별일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군인 출신 엄마라서 다른 엄마들처럼 클 동안 살갑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 나영이가 엄마에게 힘들어도 편하게 말을 못하게 한 언니가 되었나 싶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일에는 일해야 돼서 못 보고 주말에는 항상 남편의 스케줄이나 시댁의 행사가 있어서 못 보고 그렇게 경수를 피하는 딸이 처음엔 서운하더니 이젠 모든 것이 걱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30년의 군 생활은 그녀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범죽할 수 없는 직감을 길러주었죠. 분명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수의 아버지 생신입니다. 나영은 며칠 전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골랐고 생신상에 올릴 음식들도 미리 연습해 봤습니다. 현수 씨 아버님 생신상 준비는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좋아. 우리 부모님 까다로우시니까 잘해. 현수는 이제 대놓고 압박감을 주었죠. 나영은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신 당일 나영과 현수는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수의 부모님은 분당의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현수의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영이 정중하게 인사드리자 시어머니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따뜻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는 했겠지. 네, 다 준비해 왔어요. 나영은 가져온 음식들을 부엌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잡채전, 나물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잡채의 당면이 이렇게 굵어. 시어머니가 나영이 만든 잡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다시 만들까요? 됐어. 이미 늦었잖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나영의 마음이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영은 혼자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음식들을 나르노라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영아, 빨리 좀 해. 아버님 오신다. 상차림이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계속 눈치를 봐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영을 뿌려 먹었습니다. 나영아, 아버님 접시 좀 갖다 드려. 나영아, 현수 물 좀 따라줘. 나영아, 국도 떠와라. 나영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심부름만 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또 다시 트집을 잡았어요. 이 나물간이 왜 이래? 너무 자네. 죄송해요. 요즘 잘못해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해. 우리 때는 시집 오기 전에 다 배워왔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아버님과 현수 씨가 웃었어요. 나영은 몸을 감을 느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여자들은 집안일은 안 배우고 바깥일만 하려고 하지. 아버님이 거들었어요. 나영이도 교사니까 바쁘겠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기본이잖아. 나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 등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가족들의 식사가 끝나고 상을 치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영은 시어머니의 서두르는 소리에 국구를 옮기다가 그만 실수로 국구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그를 씻게 하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영은 급히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우려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평생 뼈 빠지게 아들 키워놨더니 어디서 일도 못하는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을 가로채가 순간 현수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조신하니 일 잘하고 말 잘 들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 엉망이야. 현수가 갑자기
그릇을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콩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수가 나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영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요. 아파야지. 아프라고 이러냐. 현수의 손에 더 큰 힘이 들어갔어요. 나영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섰어요. 하지만 나영을 감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감 맞은 게 모글이 되어야 요즘 옆에 내들은 죄다 유난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나영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 집안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가 자기 분의 모시개로 나영의 머리를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무릎 꿇어. 여보, 무릎 꿇으라고. 나영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무서워서 소리내 올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실수하지 마. 알았어? 네, 나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나영은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삐매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고 머리는 현수가 잡아당긴 곳이 아팠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나영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존중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서 나영은 이렇게는 못 산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나영이 다니는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나영과 나영의 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매장을 시킨다고 매번 협박했죠. 나영은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조차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현수의 말처럼 될까 봐서 말이죠. 시아버지 생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영은 그날의 굴욕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현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나영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영은 화장으로 뺨에 멍을 가리고 학교에 갔어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시계만 봤습니다. 현수가 몇 시에 연락할지,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화를 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점심시간 나영은 교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나영아, 민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응?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 나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별일 없어? 그냥 요즘 피곤해서 정말 혹시 현수 씨랑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나영이 급하게 부인하자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영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볼펜을 떨어뜨려서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는데 블라우스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에 멍이 드러났습니다. 나영아, 이게 뭐야? 민주가 나영의 팔을 잡았어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멍이 들어. 나영아, 이건 누가 때린 자국이잖아. 민주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영은 당황해서 소매를 다시 내렸습니다. 민주 언니,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나영아, 설마 현수 씨가. 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왠지 뭐야? 민주 언니, 제발 아직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실수? 이런 게 실수라고. 민주는 나영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영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현수 씨가 널 때리는 거야?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정말 무서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민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볼까봐 나영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 언니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때? 이런 건 숨길 일이 아니야. 민주는 화가 나 있었어요. 자신의 소중한 동료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나영아,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도움을 받아야 해. 누구한테 누가 도와줄 수 있어? 일단 내 어머니한테 말해야 해. 어머니가 아시면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안 돼. 엄마가 알면 큰일 나. 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군인 출신이야.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상황이 더 복잡해져. 나영은 어머니 박경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투스타 출신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현수가 더 무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직은 견딜만해? 현수 씨도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야.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래. 민주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영아, 그런 게 변명이 되는 줄 알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나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주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 언니, 제발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약속해줘.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겠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더 심해지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약속해. 응, 약속할게.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가서도 나영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영이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민주는 나영의 어머니 연락처를 알고 있었어요. 학교 행사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박경수는 카리스마 있고 든든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고민 끝에 민주는 박경수 고객에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여보세요, 나영이 어머님이시죠? 저는 나영이와 함께 근무하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아, 민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박경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군인다운 단호함이 있었어요. 사실 나영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나영이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경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가능하시면 내일 오후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사실 3시 정도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경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딸과의 연락이 뜸해진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있었거든요.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민주 선생님을 만나보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경수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오후 4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박경수와 민주가 만났습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한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주가 들어오자 경수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민주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경수의 눈빛에는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일이라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이가 무슨 일인가요? 경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군인 출신답게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나영이한테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이상한 점이요. 최근에 연락이 뜸해졌다거나 목소리가 달라졌다거나.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주의 말이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도 안 하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고 어머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민주는 어제 본 나영의 팔멍과 얼굴의 상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수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나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명백히 누가 때린 자국이었어요. 경수의 주먹이 저절로 지어졌어요. 현수가 그랬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영이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왜 인정하지 않죠?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어머니가 군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경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시면 나영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수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저도 그건 합니다. 30년간 군에서 작전을 세워온 사람이에요. 경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침착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주 선생님, 혹시 나영이가 또 다른 상처를 입으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주세요. 사진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해요. 민주는 경수의 체계적인 접근에 놀랐어요. 역시 군인 출신다운 면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영이한테는 아직 우리가 만났다는 일 얘기를 하지 마세요. 현수가 눈치채면 더 조심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카페를 나온 경수는 곧바로 차를 타고 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직접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주차장이고 여기가 정문이군. CCTV는 저기에 30년간 군에서 단련된 관찰력으로 경수군 아파트 주변 환경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경수군 집에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어요. 예전 군 시절 작전 계획을 세울 때 쓰던 습관이었습니다. 목표다를 안전하게 구출하라. 경수군 펜을 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단계 정보 수집, 2단계 증거 수집, 3단계 법적 준비, 4단계 구출 작전. 경숙의 노트에는 체계적인 계획이 빼곡히 적혀갔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경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경수군의 가정폭력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신고 절차, 보호명령, 이원 소송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녹음 등이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경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신가요? 경수근은 경찰관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언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나영은 또 다시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가 추석 음식 준비를 도와오라고 했거든요. 나영은 이미 지난번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야,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지난번 일로 기분이 안 좋으셔. 현수의 경고에 나영은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늦었네. 벌써 다시 시작했어. 이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지적이었어요. 나영은 사과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시아버지의 비꼬는 말에 나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긴장한 탓에 오히려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머,
이 남을 간이 왜 이래? 너무 싱거운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됐어. 시간 없어. 그냥 놔둬.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나영의 마음이 더 위축되었어요. 나영은 혼자서 모든 일과 심부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나영아, 물 좀 따라줘. 나영아, 이것 좀 치워줘. 나영아, 저기 정리 좀 해봐. 계속되는 지시에 나영은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또 들고 있던 음식들을 모두 쏟고 말았죠.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쓰러진 나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떨어지는 음식과 그릇으로 엉망이 된 바닥을 보며 안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조심성이 없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집안 행사 때마다 일도 못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다니. 시어머니가 나영에게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어머님,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야.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그때 현수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 그것이 기뻐지는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뭐래도 잘 못하는구나. 현수가 나영에게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니에요, 현수 씨. 정말 실수예요. 실수, 매번 실수야.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시 현수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가 나영의 뺨을 후려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벨이 울리더니 제사를 지내니라 열어놨던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현수의 가족들은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경숙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군에서 단련된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엄마, 나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들어오실 때는 연락을 하시고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경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나영에게 다가갔어요. 나영아, 괜찮니? 경수는 딸의 얼굴을 살펴보니 또 다시 상처가 있었어요. 입가에 작은 상처와 팔에 새로운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너도 알 거야. 경수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돈 가정사에 왜 끼어드시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경수는 천천히 안사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정사라고요? 내 딸을 때리는 게 가정사인가? 뭔 소리를, 누가 때렸다고 그러십니까? 이 상처들이 뭡니까? 경수는 나영의 팔을 가리켰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건 실수로 실수, 매번 실수라고 하시겠네요. 경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주가 찍어둔 나영의 상처 사진들과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실수인가요? 현수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군요. 경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30년간 다져진 군인의 기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경수는 주먹이 현수의 턱을 강하게 날렸어요. 콩현수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 나영이 소리쳤어요. 30년간 나라를 지킨 손으로 내 딸을 때린 놈을 때리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경수의 목소리는 위험이 넘쳤어요. 현수가 일어나며 경수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끼어들어? 남의 집 일인가? 내 딸이 당하는 일이 남의 집 일인가? 경수는 다시 현수에게 다가갔어요. 현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다. 경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조연수 씨, 가장 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현수가 당황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와 신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숙이 경찰관에게 주문 준비해둔 서류들을 건넸어요. 나영의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장모가 꾸민 거라고 현수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나영아, 이제 끝났다. 경숙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나영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강했어. 이제 엄마가 나머지는 다 해결할게. 경숙이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투스타 출신 어머니의 완벽한 구출 작전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경숙이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현수는 가장 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영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마음 회복은 쉽지 않았어요. 1년여간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려워했고 갑작스러운 소음에도 움직였어요. 나영아, 천천히 회복하면 돼. 급할 것 없어. 경숙은 딸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그녀였기에 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영은 경숙이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상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상담 공부? 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어본 일이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숙은 딸의 눈에서 다시 살아나는 희망을 보았어요. 그동안 꺼져 있던 나영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나영은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나영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나영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영 상담사입니다. 첫 상담에서 만난 여성은 나영과 비슷한 연령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나영이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영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이 예전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나영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어요. 명골인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어요. 다시서는 여성들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였습니다. 가장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공간이었어요. 오늘 처음 혼자서 영화를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저는 어제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봤어요. 떨렸지만 해냈어요. 카페에는 작은 용기들이 매일 올라왔어요. 나영은 그들을 하나하나 이금려 푸듯하를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영과 경숙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것이 둘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영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경숙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 뿐이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걸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민주 선생님이 연락해줬어. 내 상처를 보고 걱정되어서 나영의 눈이 커졌어요. 민주 언니가요? 그래. 그 선생님이 진짜 고마운 분이야. 내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지. 나영은 그제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민주, 그리고 지금은 상담센터의 동료들까지. 엄마, 사실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약해서 엄마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미안할 게 뭐가 있어? 힘들 때는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경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는 굳은 살과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수백 번 작전을 짰지만 이번 작전이 내가 한 작전 중에서 제일 힘들었어. 왜요? 엄마로서 말이지.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경숙의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했어요. 나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나영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엄마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래,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영은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다고. 그 경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얼굴에서 조금씩 희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나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나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와 한강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나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왔다고 하셨다. 그 말이 참 따뜻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영은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투스타 출신 어머니의 완벽한 작전으로 시작된 구출극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구원이 또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